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길 원하고 요즘 다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재미있는 무역 이야기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면은 절대적 경쟁력을 갖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닿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템을, 경험으로 본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요즘 아이템이 많죠. 일반 소비재도 있지만 뭐 소위 말하는 다단계 아이템도 있고 보험 아이템도 있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의 어쩌면은 70% 이상이 소자본으로 뭘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많고 현재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드니까 뭐를 해보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제가 해드린 거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이템 선정 컨설팅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케팅 컨설팅 분과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지금 폐업에 처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폐업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폐업 컨설팅 분과위원회. 네. 어떻게 문을 닫느냐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협회를 맡게 된 것도 처음에는 제가 고사했어요. 다른 분을 하라고. 근데 저를 지적하고 또 여러분들이 뽑아준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더 누구보다도 이해할 것 같아서 저를 선정했다고 봅니다. 그 저는 이름은 참 거창하죠. 세계 한인 이커머스 경제협회.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다고 칠 때 핫한 아이템, 쏘쏘, 그 다음에 안 나가는 아이템. 이 세 중에 어떤 아이템이 최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셋 중에 핫한 아이템, 쏘쏘, 물론 안 나가는 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죠? 보통은 핫한 아이템을 찍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가 핫해요? 핫한 아이템은 함부로 손대면 물 먹어요. 왜냐면 핫한 아이템은 everybody know. 그러면 여러분보다 돈도 더 많고 마케팅 날리지도 많은 분이 핫한 아이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쏘쏘. 이거 리스크가 너무 많아. 세 번째 물 먹었어. 이거 안 나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안 나가. 이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다 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상대적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절대적 경쟁력을 갖추자. 원래 제목을 절대적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안 닿아서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상 IMF 때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갔어요.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그 왜 가냐 그랬더니 한국은 반값이라 이거예요. 환율 때문에. 응? 요즘 한국 환율 지금 굉장히 많이 절하가 돼 있죠? 지금 가면 옛날에 5불 하던 게 얼마예요? 3불 50밖에 안 하죠? 그러면 다 갈 거 아니에요. 한국 가서 사올 거. 그 내가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 무역하는 친구들 보고 그거는 경쟁력이 아니야. 너도 싸지만 너의 경쟁자도 싸게 산다. 그건 상대적으로 상대도 경쟁력이 있고 너도 경쟁력이 있어. 나는 안 갔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현찰을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가서 막 사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근데 다 한꺼번에 다 오니까 다들 이제 스탁이 된 거예요. 팔아먹을 데가 없어. 한국에서 또 사채 빌린 사람들은 돈 갚아야 되고 은행 라인 쓴 사람은 또 3개월 냈으니까 갚아야 되고 그럼 자금 압박이 오죠. 저는 현찰 주고 그걸 싸게 사서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실제예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독과점을 하려고
그 빙수에 보면 그 과일 있죠, 과일. 과일 수입했어요. 가지고 원가로 다 팔았어. 그 애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 마진이 없어. 아무도 수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배로 수입했어요. 그러고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걸 수입하려면은. 그 사람은 더블로 올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샀어요. 그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여러분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 껴들었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중국에서 단무지를 수입해요. 가가지고 다 사요. 전부 다. 그래서 월 내에서 30컨테이너 한다. 30컨테이너를 다 돌이칩니다. 그리고 20컨테이너 갖다가 다 다른 나라로 버려요. 그냥 10컨테이너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다른 경쟁자가 못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역의 실제를 못 들어가 보면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틈에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마스크도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들 보니까 집에서 인컴도 없고 중국에 알아보니까 1불이야. 여기는 5불인데 단순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리고 수입을 하니까 나만 들여온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에브리바디 하는 거예요. 무역에서 이기려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팔 데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유통 있는 사람한테 그 마켓은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신문이 굉장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좋아요.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신문 가지고 번데기도 따먹고 다 했었죠.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 대신에 그걸 썼고. 지금 동남아에서는 한국 신문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왜냐? 깨끗하거든. 한 분도 안 썼어. 근데 생산 코스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신문을 찍어내는데 800원입니다. 그런데 수출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원이에요. 300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는 분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산가가 800원인데 왜 300원에 수출할까요? 그것도 몇 년씩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들어가 보니까 신문에는 광고를 받을 때 광고 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몇만 부를 발행하느냐. 그거 가지고 광고비가 책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몇만 부가 발생되는지를 피지컬리 인스펙션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ABC라고 그러다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관에서 실제로 가서 봐요. 조선일보, 한 달에 100만 부, 동아일보 50만 부. 이거는 사기칠 수가 없게 공인된 기관에서 그걸 해줍니다. 그 기계를 다 사놓고 진짜 찍어내요. 찍어내. 그러고는 각 대리점에다가 그냥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1,100원에 팔아. 근데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냥 갖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공식적으로 그래서 1,000원에 샀어. 근데 비공식으로 오는 게 3배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걸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800원에 찍어서 갖다 버려도 수가를 많이 받는 게 최고고 자기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한국신문의 현 주소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수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로. 그나마 한류 바람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데 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게 이 무역, 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하면서 느낀 게, 얘기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뛰어들어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협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런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런 협회를 아이템 선정 분과, 컨설팅 분과위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한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대강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줌을 통해서는 아니면 오프라인 통해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경험자라서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조언을 해주면은 제가 10분 조언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실패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절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 컨설팅을 해주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역협회에서 제가 한 25년, 27년 정도 있었는데 저희 그 카톡방에 500몇 명이 있어요. 전 세계의 차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 얼굴도 모르지만 저한테 카톡이 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겁박해요, 그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 바이한테도 막 캔서를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LC나 에스크로는 굉장히 사기가 안 당하는지 아는데, 에스크로나 LC는요, 드래프트를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사기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LC는 세이프티 하되, 에스크로는 세이프티 하되, 근데 그 안에 함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그 실시간적으로 막 답답할 때는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요. 선배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걸 몰라요. 그 제가 상황 듣고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네. 요즘 우리 라라님이 가끔 전화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면은 이분은 그 한마디에 굉장한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핫한 아이템. 난 돈도 없어. 근데 나는 어떻게 갈까, 이거를? 이 핫한 아이템을 어떻게 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역협회 오면은 낄 수 있어요. 샘플. 우리 라라님이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를 하고 있어요. 예? 저분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은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사업하는데. 저보고 뭐라는 거, 컨설팅 하는 업체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그 한국 가서 몇 군데 업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오케이, 저하고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1%를 라라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사장님 마진해서 주라고. 내 마진해 주지 말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고 했어요. 욕심을 내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내 원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가지면은 그 네트워크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라라님이 이 협회에서 다 안면이 있는데 내가 이분 제끼고 들어가면 이 전 세계 소문 다 나겠죠? 네. 그게 우리 협회의 긍정적 카르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카르텔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피아만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오케이? 우리끼리.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경쟁력, 절대적 경쟁력,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핫한 아이템이 있어. 자본이 없어. 소자본이야. 우리 김 회장님이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협회 회원이 가가지고 사면은 우리를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응? 그러면 절대적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했다는 자체가 절대적 경쟁력에 한 발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PM 주스 이런 거 다단계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거 뭐 나쁜 것도 있겠죠. 그 우리 부방장님들이 그런 분들 오면은 다 스크린 해요. 그렇지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이 광고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조금 스크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아이템을 설정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의 그 흐름을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무역할 때 우리 따블도 하고 따따블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중국 가면은 저 시골에 가서 한 컨테이너 사면은 아무도 몰라. 지금 알리바바 들어가가지고 이게 인터넷 찍으면 다 나와. 그 지금은 나만의 아이템을 갖는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케팅, 기라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템을 우선 바잉하는 데 있어서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맥을 어디에 쌀 거예요? 여러분, 동문? 서울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 동문에. 응? 그리고 여기에 우리 협회, 봉제협회, 무역협회 좀 직업군으로는 커져. 그게 다 나오면 누가 그래? 경쟁자 들어오면 핑계대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배타적이에요. 우리 협회는 누구나 들어왔어요. 누구나. 근데 여기 오면 어떤 분은 나한테 부탁을 해. 다른 사람 몰라도 이철이는 들어오면 안 돼. 왜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이거든. 에? 로데오 코스메틱 들어오면 안 돼. 나하고 경쟁자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지 하겠습니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절대 하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반감이 없어요.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준회원 제도로 그래서 준 거예요. 준회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카톡에 들어오면 그냥 멤버야. 그런데 의결권이나 발언권은 별로 없어요. 발언 잘못하면 부반장님들이 그냥 잘라버려. 그래서 이제 그거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함부로 어디다 투자하지 마시고,
절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면 너무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템 선정 분과를 만들 거니까 그게 이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올리면은 그거를 분과위원들을 그 아이템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몇 사람을 해서 그 그룹 톡방을 열어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사랑방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아이템 올리면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마케팅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제 잘하는 이철 사장. 그리고 결제 까리까리 해야 이거 줄지 안 줄지 몰라. 그런데 가끔은 줘. 라라. 오, 세 번째, 돈 안 줘. 아유, 이분 돈 안 줘. 자, 이 세 분 중에 누구하고 그래야 될까요? 누구하고? 돈 잘 주는 이철? 아, 돈 좀 있다고 가면은 마진을 안 줘. 영양가가 없어. 돈만 잘 주지. 노대요? 돈은 잘 주는데 엄청 까. 예. 그냥 까 캐시 준다고. 영양가 없어. 응? 근데 적당하게 돈 주는 나라는 마진도 좋단 말이지. 예? 돈 안 주는 이분은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이 비즈니스에서? 예? 예? 나라? 이 중에 필요한 사람은 전부 다입니다. 이 세 분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효자가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까 아이템도 그렇죠? 아이템도 물 먹은 것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나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틀렸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이 물 먹은 아이템은 아무도 손을 안 대. 근데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해. 호미 히트친 거 알죠? 호미가 나간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 아무 생각 안 해. 근데 내가 몰래 봤어. 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나 잘 나가는 아이템은 내 혼자는 못 해. 그 점 협회에 와가지고 응? 누구하고 같이 하면 돼요. 누구는 돈이 많아. 이분은 돈이 많아. 응? 근데 뭐 할 게 없어. 이 카톡방에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 많아요. 뭐 할 거 없나 보는 거야.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고 누구 시키고 싶은 거야. 딱 보니까. 야, 그런 분들하고 조인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조인할 거예요? 아, 얼굴도 모르는 데 가서 하자면 누가 알아줍니까? 협회 가지고 얼굴이 있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저 사람은 성실해. 저럼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자, 내 물건이 들어왔어요. 로데오에 가서 이거 양을 좀 빼야 돼. 이거 소화를 할 수가 없어. 5컨테이너 어떻게 소화해? 로데오에는 3컨테이너 앵겨. 원가로 팔아도 현찰을 받잖아요. 에? 두 번째, 쏘쏘. 돈은, 마진은 좋아. 근데 이 사람도 좀 필요해. 세 번째,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 사람을 내 최고의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분은 어디 가나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오면은, 어이, 박 사장, 오랜만이야. 너 밥 사줄게. 다른 데는 밥도 안 사주고 말이야. 눈빛이 틀린데 눈이 따뜻하게 대해주거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좀 틀리네. 밥 사주고, 박 사장이 크레딧 안 좋다는 얘기 할 필요 없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 사장 요즘 돈이 딸려. 응? 그래도 박 사장이 왔으니까 밥 사고 미안하지만 회사가 못 줘, 옛날처럼. 그러니까 좀 미리 돈 좀 줘. 박 사장이 돈 좀 요즘 좀 벌었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그래도 마크가 최고입니다. 가니까 밥도 사주고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손님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저는 도매를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소매도 똑같아요. 왔을 때 옷 잘 입고 멋있는 우리 김 회장 같은 분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도 저처럼 촌놈들이 와가지고 대우 받아봐요. 그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데오고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반바지 입고 가도 직원들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더 실화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운동하는 거 용수철이 중간에 있고 이렇게 당기는 거. 기억나죠? 그게 엄청 핫했었어요. 그 웨이트 와치라는 데서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팔았었어요. 그게 그냥 한동안 난리 쳤었어요. 근데 하루는 휴스턴에서 10컨테이너가 있대요. 못 팔고 있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팔았는지 아세요? 마케팅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이. 아까 얘기했듯이 큰 손님, 중간 손님, 조그만 손님, 우리한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게임에서 서바이벌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10컨테이너 샀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넣고 분석을 해봤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템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중간에 용수철이 녹이 좀 써 있어요. 녹이 좀 썰었어. 이게 바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떤 구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 분들을 소매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비싸게 오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저쪽에다가는 계속 내가 살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딜을 하고 그리고 주유식 컴바이한테는 원가 밑으로 계속 오퍼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컨테이너를 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주유시밖에. 근데 주유시는 다들 오퍼가 들어오는데 나만 싸. 왜냐면 나는 항상 빌로 코스트로 오퍼를 넣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단순하게 여기서 1불에 사면 1불 50에 팔았던 거예요. 나는 1불에 사서 90전에 오퍼를 넣고. 그러니까 누가 딜을 먹겠어요? 아무도 오들 안 해. 우리 경쟁자들은 좀 가가지고 싸게만 달라는데 나는 아니야 1불 줘. 괜찮아 1불. 근데 우리 바이어 컨펌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셀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라도 더 주는 사람 주는데 아무도 오들 안 하네. 메인 큰 바이어는 90전에 내가 오퍼를 넣는데 누가 그따가 팔아먹겠어요? 중국에서 1불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한테 계속 오더를 받아서 그 중에는 돈 떼먹은 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놈 다 있어. 이분들한테 오케이 조금씩만 얻어줘. 그 대신에 나는 품질 개런티야. 이거는 녹이 썰어가지고 잘못 사면 사기당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러고 돈을 십시일반으로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리 이걸 일부러 사가지고 주시는 갔더니 90전에 갖다 줬어요. 품질 안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주시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품질이 노 개런티야. 응? 그걸 알고 있어. 그리고 주시 입장에서는 참 마크는 참 솔직해. 품질이 안 좋다고. 다른 사람은 막 품질 좋다고 사기치는데 아니야 품질이 안 좋아. 그거 알고 사. 그러니까 90전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사가지고 도착 코스트가 일부 10전이에요. 근데 주시는 90전에 샀어. 너무나 해피해. 그 주시는요 제가 전화하면 항상 해피야. 왜냐면 가격이 끝내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사기꾼 돈 떼먹은 놈 별놈들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 저한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를 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현재는 내가 저 사람 도움 받을 일이 없거든. 그럼 인사도 성의 없어. 안녕하세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는 제가 저 사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우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또 언제 저 사람이 모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꿈은 여러분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여러분들이 처신을 잘할 때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협회에 오시면은 절대적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여기 밖에 계신 분. 예? 이분은 1%지만 적혀 적은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갖는 거야. 계약서도 없어. 그렇지만 그걸 법을 어겼다가는 내가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끈끈하게 해주는 동아줄이 같은 게 우리 협회예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은 전 세계 상대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져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보면 B2B가 있고 B2C가 있습니다. B2B는 제가 수입해서 컨벤션에 납품하는 거, 그 B2B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여러분들이 컨슈머로 가야지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아마존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아마존에 가서 재미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아마존을 이렇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박화정이라는 분이 그분은 글로벌 코리안에도 나온 분이에요. 그분이 뭐를 전공했는가 하면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분은 내일 가지고 화학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박 회장님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데요? 화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학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학을 전공하면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여기 짜여져 있거든. 이게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해요. 그 프레임에 다 가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존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아마존은 우리가 선전 도구로 광고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브랜드를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보니까 거기서 그 100% 서바이벌 한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제가 보는 거는 내 브랜드를 한 아이템을 원가를 계속 치거나 아니면 좀 미치고 쳐도 괜찮아요. 미치고 치면 경쟁자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렇지만 그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내 돈 별로 안 들이고 팔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를 살 때 다른 데서는 마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아마존하고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우선은 개인적인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협회에 자꾸 회원이 늘어나면 어떤 경쟁력이 있는가 하면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템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마케팅도 여러분이 혼자 아마존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뭐 잘하는 케빈 김 회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갖다 슬쩍 올려주면 좋아요. 협회 멤버면은 웰컴. 그래서 그리고 또 UPS, 페덱스 그거 개인이 디스카운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멤버가 많아지면은 UPS도 디스카운트 받을 거고 페덱스도 디스카운트. 그래서 10% 경쟁력을 디스카운트 받으면 경쟁자보다 는 10%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10%가 얼마나 큰 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들 자꾸 끌어들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절대적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협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캠 PD가 그래도 팔로워가 많이 있으니까 캠 PD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2박 3일, 2박 2일 그렇게 해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자꾸 친해지셔야 돼. 가가지고 우리끼리 있으면 안 돼요. 타조원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시고 인맥을 쌓으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인맥을 쌓고 평상시에 봉사할 때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뭐를 도움을 청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나와서 도움의 길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남을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좀 하시죠.